근본 없는 것.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히다니! 시어머니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같이 더러운 년은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물컵이 지영의 얼굴을 스쳤고 차갑게 흘러내리는 물과 뜨거운 눈물이 섞였습니다. 여보,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녀가 매달렸지만 남편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이미 증거도 있는데 뭘 더 말해? 사랑했던 남편의 냉혹한 시선이 그녀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비 내리는 밤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절규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 누명을 쓰고 시댁에서 처절하게 쫓겨났습니다. 과연 그녀가 쓴 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를 쫓아낸 시댁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영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시간이었죠. 지영아,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시어머니 윤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아 출신이라서 그런지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우리 집안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야.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정말 쓸모없어 죽겠네. 윤미라는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어요. 지영의 하루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이 집에서 지영은 여전히 외부인이었어요. 아니, 외부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죠. 언니, 시누이 서연이 계단을 쿵쿵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내 샤넬 자켓 어디 갔어? 분명히 옷장에 걸어뒀는데 없어졌다고. 어디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찾아드릴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찾아달라고? 야, 너 혹시 몰래 입은 거 아니야?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도 내 가방 만지작거리는 거 봤거든. 설마 이제는 내 옷까지 건든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요, 아가씨. 저는 절대 그런. 지영이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없다고? 그럼 내 자켓이 혼자 걸어서 나간 거야? 서연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지영 언니가 또 내 옷 가져간 것 같아요. 윤미란이 거실로 급히 나왔어요. 아침부터 또 무슨 일이야, 서연아? 내 샤넬 자켓이 없어졌어. 분명히 지영 언니가 나 몰래 입고 다니는 거야. 서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옷 보세요. 요즘 갑자기 괜찮은 거 입고 다니던데요? 지영아. 윤미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내가 서연이 옷까지 손을 대?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버릇까지 있는 거냐?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아가씨 옷을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갔다는 거야? 옷이 혼자 걸어 나갔다는 거야? 서연이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언니는 맨날 우리 것만 탐내잖아요. 명품백도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때 집사 박비서가 나타났습니다. 큰 사모님, 서연 아가씨 자켓은 드라이클리닝 맡기려고 제가 가져갔어요. 어제 소스가 묻었다고 하셔서 말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사람 오해받게 만들어 놓고. 서연이 지영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언니도 평소에 그런 행동 안 하면 의심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윤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아, 앞으로는 이런 오해 안 생기게 조심해라.
괜히 의심받을 일 만들지 말고 말이야. 지영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잘못도 없는데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집안 며느리 참 불쌍하긴 해. 집사인 박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쌍하긴 뭘 불쌍해요. 고아 출신 주제에 기업 오너 아들과 결혼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가정부 이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팔자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도 작은 사모인데 맨날 구박만 받고 살고 있잖아. 박 비서가 다시 말했어요. 에이, 박 비서님은 너무 착하셔. 근데 진짜 별로예요. 이렇게 큰 집안 며느리면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나 같아도 저런 며느리 못 받아들이겠어요. 배경도 없고 아이도 못 낳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 씨가 동조했어요. 지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정부들조차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게다가 요즘 보니까 사모님 몰래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까 서연 아가씨 옷 찾는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정 씨가 수군거렸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문제네요.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은 원래 그런 버릇이 있다던데 말이에요. 이 씨가 혀를 찼습니다. 역시 근본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거지물에 눈물이 섞였지만 아무도 모를 일이었죠. 저녁이 되어 남편 한동원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동원 씨,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지영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동원이 손을 저었어요. 지영아, 나 오늘 정말 피곤해. 그런 사소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좀 마.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좀 잘해봐. 요즘 어머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소화가 안 되신대. 지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마저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윤미란이 또다시 지영을 겨냥했어요. 지영아, 내가 끓인 이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맛없니? 짜기만 하고 감칠맛이 하나도 없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서 그런 거야.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음식을 안 먹어봤으니까 맛을 모르는 거지. 윤미란의 말에 식탁의 다른 가족들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고아라도 보고 배운 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이야. 지영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지영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윤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청소한다고 한 거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가정부들도 내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고 불평하던데.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최선? 윤미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게 최선이라고? 역시 근본이 없어서 그런가 봐. 우리 동원이가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한 게 정말 후회스럽다. 그 순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지영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동원조차 못 본 척하며 밥만 먹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지영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절망감만 밀려왔습니다. 지영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곧 닥칠 운명의 반전을 말이죠. 그날 아침도 지영은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준비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집안 분위기가 달랐어요. 윤미란이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민지야. 오늘 오후에 온다고?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 동원이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윤미란의 목소리에는 평소 지영에게 보이지 않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민지 언니 정말 와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가 유학 가기 전에 오빠랑 사귀었던 그 민지 언니 맞죠? 윤미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김민지, 우리 동원이 원래 약혼자였잖아. 유학 가서 공부하느라 헤어진 거지. 원래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아이였지.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전 약혼녀라니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엄마, 지영 언니 있는데 민지 언니가 와도 괜찮을까요? 서연이 지영을 흘끔 보며 말했어요. 당연히 괜찮고 말고. 민지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야. 오히려 지영이가 조심해야지. 진짜 며느리감이 어떤 건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윤미란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민지가 도착했어요. 키가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의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서인지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지는 윤미란을 반갑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예쁜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유학생활 고생 많았지? 윤미란의 얼굴에는 진짜 딸을 대하는 듯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지영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지영 씨죠? 안녕하세요. 김민지예요. 민지가 지영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지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이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마치 축제 같았어요. 윤미라는 평소에 하지 않던 정성스러운 요리를 직접 하며 민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민지야, 이거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윤미란이 민지의 그릇에 고기를 가득 담아주었어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유학 중에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민지가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동원도 평소와는 달리 밝은 표정이었어요. 민지야, 외국 생활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요. 그런데 역시 고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민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지영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마치 지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지는 한국에 좀 더 오래 있게 되었다며 아예 이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라는 민지에게 가장 좋은 손님 방을 내주었고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봤어요. 지영아, 민지 식사 준비 좀 해줘.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정성껏 하고. 윤미란이 지영에게 명령했습니다. 지영은 묵묵히 민지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한 입 먹어보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음식 맛이 좀. 민지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아, 내가 만든 음식이 이게 뭐야? 민지가 먹을 수 있게 제대로 해. 윤미란이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영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민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영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지영은 우연히 윤미란과 민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동원 오빠를 잊을 수 없어요. 유학 가기 전에 어떻게 헤어졌는지 아직도 후회돼요. 민지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나도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였어야 하는데. 윤미란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동원이도 지금 행복하지 않거든. 하지만 지영 씨가 있잖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영이? 그 애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고아 출신의 근본도 없고 아이도 못 낳고. 우리 동원이한테는 너 같은 여자가 어울려. 윤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미란이 지영을 거실로 불렀어요. 지영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결혼해놓고도 딴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윤미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직도 시침이 떼려고? 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윤미란이 지영이 앞에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지영이 사진을 보니 자신이 한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우연히 길에서 만난 고아원 봉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영이 어릴 때 고아원에서 돌봐주셨던 분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이분은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돌봐주신 봉사자 선생님이세요. 지영이 해명하려고 했지만 윤미란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닥쳐. 변명하지 마. 이미 다 확인했어. 내가 그 남자와 몇 번이나 만났는지도 알고 있다고. 윤미란이 지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동원 씨 외에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윤미란은 더욱 화를 냈어요. 이 집안의 수치야. 너 같은 건 당장 나가라. 윤미란이 지영을 바닥에 밀쳐버렸습니다. 고아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을 더럽히다니. 그때 동원과 서연 그리고 민지까지 거실로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영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동원아, 너도 봤지? 내 와이프가 어떤 여자인지. 이런 여자와는 당장 이혼해야 해. 윤미란이 소리쳤어요. 동원은 지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그런 거야? 나를 배신한 거야? 동원 씨, 정말 아니에요. 저는 당신만을.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동원은 지영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해. 이미 증거도 있는데 뭘 더 말해. 동원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더러운 년. 윤미란이 지영을 향해 물컵을 던졌어요. 지영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거리에 홀로 서 있는 지영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했어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지영은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민지와 윤미란이 꾸민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곧 놀라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손에 든 것이라고는 핸드폰과 지갑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면서 가져온 게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영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와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영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지영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지영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연락할 사람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가까운 직장 동료들도 없었지요. 지영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어쩌지? 정말 어쩌지?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서 하룻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얼마 없었어요. 카드들도 대부분 남편 동원 이름의 카드였기 때문에 쓸 수 없었죠. 찜질방에서 밤을 보낸 지영은 다음 날 아침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였고 나이도 젊지 않았거든요.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한 카페 사장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좀 곤란하네요. 또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며칠 동안 여러 곳을 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지영의 마음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제발, 제발 어디든 좋으니까. 지영이 거리를 걸으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영은 어떤 가사 도우미 소개소를 발견했어요. 절박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입주도 가능한 곳으로요. 지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입주 가능한 곳은 많지 않아요. 특히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요. 소개소 직원이 설명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영이 물었어요. 일단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신원이 확실해야 하죠. 그리고 대부분 부유한 집안이라서 예의 범절도 중요해요. 직원이 지영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어요. 결혼 전 대기업에서 비서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니 직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마침 급하게 구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대기업 회장님 댁인데 기존 가정부가 갑자기 그만둬서 난처해하고 계시거든요.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지영이 궁금해했어요. 태양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회장님이 혼자 사시는데 이번에 입주 가정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까다로우신가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조용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세요. 다만 가끔 우울해 보이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가족을 잃으셨거든요.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망설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화해 볼게요. 급하게 구하고 계셔서 내일이라도 면접 가능할 거예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전화를 마친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보시면 돼요. 주소 드릴게요. 다음 날 지영은 면접을 보러 갔어요. 집은 지영의 시댁보다 훨씬 컸습니다. 마치 작은 궁전 같았어요.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집 전체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소에서 연락받고 온 김지영입니다. 지영은 집안 총괄 관리자인 중년 여성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회장님 댁 관리를 맡고 있어요.
박 실장이 지영을 살펴봤습니다. 소개소에서 미리 얘기 들었어요. 경력이 괜찮으시더라고요. 지영은 자세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결혼 전 비서로 일했던 경험과 최근에 겪은 일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혹시 왜 하필 입주 가정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제게는 이 일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박 실장은 지영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고 싶어 하세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박 실장이 지영을 큰 거실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커다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강민호입니다. 회장이 지영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지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 경험은 어떻게 되지요? 강 회장이 물었어요. 지영이 자신의 경력을 설명하자 강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면접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혹시 가족은?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보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지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지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죠. 박 실장이 자세한 것들은 설명해 줄 거예요. 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지영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실장, 지영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부탁하네. 네, 회장님.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은 강 회장 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집은 정말 컸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은 강 회장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몇 명 있었지만 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지영 씨,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편하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실장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방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깨끗하고 아늑했고 작은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을 생각하면 천국 같았어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바빠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 별로 없었고 생활 패턴도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강 회장이 가끔 자신을 바라볼 때 눈빛이 묘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강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과 함께 여러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 관련 사진들이었지만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모습이 지영에게는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영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 강 회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영 씨. 청소 중이었군요. 죄송해요, 회장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지영이 당황해서 사진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괜찮아요. 그 사진. 내 딸이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예쁘네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7살 때 사라졌어요.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강 회장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살 때 사라졌다니. 그리고 25년 전이라니. 혹시 지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네요.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슬픈 이야기라서요. 지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살이라는 나이, 25년 전이라는 시기. 모든 것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강 회장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너무 희미했거든요. 지영은 알지 못했어요. 강 회장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지영은 그 사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자신과 닮은 그 아이 7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지영이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꿈이라고 치부했던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거든요. 아빠라고 불렀던 누군가의 따뜻한 품, 엄마의 자장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사라진 그날의 공포. 강 회장 역시 평소와 달랐어요. 지영을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고 가끔은 멍하니 지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것이 단순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네.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 주게. 강 회장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지영은 강 회장이 요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강 회장을 위해 소화가 잘 될 만한 죽을 끓였습니다. 영양가 있는 소고기를 넣어 정성스럽게 만든 소고기죽이었어요. 그런데 지영은 늘 죽에 당근을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았지만 늘 죽을 끓일 때만큼은 왜인지 모르게 당근을 꼭 넣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왜 꼭 죽에 당근을 넣고 싶을까? 지영이 혼잣말을 하며 당근을 잘게 다졌습니다. 나는 당근 싫어하는데. 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당근을 아주 얇게 다져서 죽에 넣으니 색깔도 예뻐지고 영양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지영이 식당으로 강 회장을 불렀어요. 강 회장이 식당으로 와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고기죽에 당근을 넣었어요. 왜 그러세요? 지영이 의아해했어요. 당근을 이렇게 많이? 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평소에는 당근을 안 먹는데 죽에만큼은 꼭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색깔도 예쁘고 영양가도 2배로. 지영이 민망해하며 설명했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죽. 당근죽이라고 놀렸는데. 죄송해요, 회장님. 맛이 없으신가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딸이 정말 당근을 싫어했거든. 그런데 죽에 들어간 당근만은 유독 잘 먹었지.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을 끓일 때마다 당근을 듬뿍 넣고 나는 늘 당근죽이라고 놀렸는데 강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지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나 신기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쿵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실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박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박 실장?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따님을 최근에 만난 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을 모시고 오는 중입니다. 박 실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내 딸을 만났다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곧 도착할 거예요. 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잠시 후 응접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시댁에서 쫓겨나기 전 우연히 만났던 고아원 봉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저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선명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봉사자 선생님이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딸을 최근에 만났다고. 강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최재영 선생님이 지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영아, 너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 왜 여기에? 지영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최 선생님이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찾으셨네요. 바로 여기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 회장이 의아해했어요. 지영이가 바로 회장님이 찾으시던 잃어버린 딸 지영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지켜봐온 아이거든요. 최재영 선생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살 때 고아원으로 온 아이예요. 그때 별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작게 지영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강 회장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아, 너 그 목걸이 아직 가지고 있지? 최재영 선생님이 물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목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강 회장이 그 목걸이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지영이 7번째 생일날 선물한 목걸이야. 그 목걸이 때문에 유괴범이 지영이를. 회장님이 제 아버지시라고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아, 내 딸 지영아. 강 회장이 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최재영 선생님과 박 실장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지영이가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온 거나 다름없어요. 최재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지영이를 잘 돌봐주셔서. 강 회장이 최재영 선생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결과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강 회장이 지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지영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때였어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분노도 느꼈거든요. 자신을 고아라며 멸시했던 사람들, 특히 동원의 가족들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재회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지영은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강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기쁨에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지영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강 회장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아빠를 찾았으니까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지영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벽면 가득한 책들 사이에는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강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세요? 지영이 궁금해했어요.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야.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빠는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아다녔어. 경찰서는 물론이고 전국의 고아원, 보육원까지 모두 뒤졌지.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엄마는 너를 잃은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너만 찾아다녔지. 매일 밤 너의 방에서 울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는 너를 잃은 지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야. 강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네요. 아니야,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강 회장이 지영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일에만 매달렸어. 너를 찾는 일과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 그렇게 작은 회사였던 태양그룹을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웠지. 지영은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잃은 슬픔을 일로 달래며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었다니. 아빠, 그럼 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태양그룹도 없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지영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는 재산보다 내가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해.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최재영 선생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최재영 선생님이 들어오며 지영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지영아, 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빠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영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지영아,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다시 모셨어.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최재영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영이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결혼 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입니다. 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최재영 선생님이 지영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고아원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 돌보기도 좋아하고요. 특히 요리에 재능이 있어서 주방 일을 도와주곤 했죠. 그때부터 당근 들어간 죽을 잘 끓였어요. 최재영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강 회장과 지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결혼한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최재영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강 회장이 물었어요. 시댁에서 지영이의 고아 출신을 극도로 부끄러워했거든요. 고아원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도록 했고 외부 활동도 금지했어요. 최재영 선생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영이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되어버렸죠. 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는 지영이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 취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재영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심했다고 해요. 지영이를 고아 주제라는 말로 매일 모욕했다고 하더군요. 지영은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쫓아냈어요. 지영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 말이에요. 최재영 선생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 딸에게 그런 짓을? 아빠, 진정하세요. 지영이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강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영아, 그 사람들이 누구야? 어떤 집안이야? 강 회장이 무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동원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었어요. 중견기업 아들이었죠. 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동원. 혹시 한진산업 한동원인가?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맞아요. 아세요? 지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물론 알지. 우리 태양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야. 그런데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 순간 지영은 아버지의 위상을 새삼 깨달았어요. 태양그룹은 한진산업보다 훨씬 큰 기업이었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잊고 살고 싶어요. 지영이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에게 당한 모욕을 갚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었어요. 지영아, 너는 너무 착해. 하지만 아빠는 다르다.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강 회장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최재영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강 회장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지영이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영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재영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지영은 아버지와 최재영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지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고아 출신들이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지영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지, 그래야 해. 이제 우리 딸의 진짜 정체성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어. 복수를 결심한 후 강 회장은 지영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히 신분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아, 너를 태양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세우고 싶다. 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후계자요? 저는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영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괜찮다. 아빠가 처음부터 가르쳐 줄 거야. 너는 충분히 똑똑하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 강 회장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은 망설였어요. 경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열심히 배워볼게요. 지영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부터 지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경영학 기초부터 회계,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전문 강사들을 불러 체계적으로 교육받기도 했어요. 지영아, 경영의 핵심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해. 강 회장이 조언해 주었어요. 사람의 마음이요? 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좋은 경영을 할 수 있어. 강 회장이 설명했어요. 지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익숙했던 지영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몇 주 후 강 회장은 지영을 회사에 데려갔습니다. 태양그룹 본사는 정말 거대했어요. 수십 층짜리 빌딩에 수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지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걸 명심해.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박 실장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지영아,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 보겠니? 견학 차원에서 말이야. 강 회장이 제안했어요. 지영은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가니 중년의 남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 지영을 소개합니다. 강 회장이 지영을 소개했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강 회장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회장님, 따님이 계셨나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앞으로 후계자로 키울 생각입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후계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런 중요한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시는 것 아닙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급하다고요? 제 딸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왜 성급합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영은 그 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 경영이 단순히 공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와 정치적 감각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니?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지영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야. 하지만 너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거든. 강 회장이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에 지영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부터 지영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영학 서적을 읽고 실제 사업 사례들을 분석했어요.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현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지영 양,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지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지영의 진정성에 감동했어요. 고압적이지 않고 함께 배우려는 자세에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지영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에 위축되고 소심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영아, 많이 달라졌구나. 강 회장이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걸 알게 됐는데? 강 회장이 궁금해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동안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참을성이 강한 거였어요. 지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기른 능력이었는데 경영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강 회장은 딸의 성장에 감동했어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지영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공식적으로? 강 회장이 물었어요. 네, 태양그룹의 후계자로서 업계에 데뷔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자리에 뭐? 강 회장이 재촉했습니다. 한진 산업 사람들도 초대해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지영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대기업 파티를 열어서 업계 인사들을 모두 모으자. 그 자리에서 너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거야. 하지만 지영아, 그 자리에서 너는 완벽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거야. 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예전의 김지영이 아니에요. 태양그룹의 후계자 강지영이에요. 지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은 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럼 파티 준비를 시작하자. 업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격조 있는 파티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영이를 기억하게 만들어야지.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도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아라고 불리며 멸시당하는 김지영이 아니라 태양그룹의 당당한 후계자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아빠. 지영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울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업계 최고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헤어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연출해 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영 양, 정말 아름다우세요. 마치 공주님 같아요.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지영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우아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어요.
지영아, 준비됐니? 네, 아빠. 준비 끝났어요. 지영이 돌아서자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강 회장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오늘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말이에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이 거의 다 도착하셨어요.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한진산업 쪽은? 강 회장이 물었어요. 네, 한 회장과 한동원 전무, 그리고 가족들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들과 마주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흘러나왔어요. 수백 명의 손님들이 화려한 복장으로 차려입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상류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지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내 세상이야, 지영아.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태양그룹 회장이 후계자를 발표한다는데 누구일까요? 아들이 있었나? 윤미란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글쎄, 소문으로는 딸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오랫동안 실종됐다가 최근에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한진산업 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딸이요? 그럼 여자가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자가 대기업을 경영한다니. 윤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곧 그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원도 보였어요. 김민지와 함께 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약혼한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에 반지가 빛나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준비됐지? 강 회장이 물었어요. 네,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지영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이제 태양그룹 강민호 회장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어요.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태양그룹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강 회장이 인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태양그룹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모두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제게는 25년 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최근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무대 옆에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 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강인하게 자라났으며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진산업 테이블에서는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아직 누구인지 모르니까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태양그룹의 정식 후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딸 강지영입니다. 강 회장이 크게 발표했어요. 조명이 지영을 비추며 그녀가 우아하게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한진산업 테이블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미란이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서연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영이잖아. 우리가 쫓아낸 그 지영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무대 위에 지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지영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한진산업 가족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알던 그 지영이 맞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태양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한진산업 테이블만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지영이 무대에서 내려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업계 인사들이 앞다투어 지영에게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지영이 한진산업 테이블 앞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지영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지영아. 동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강지영입니다. 김지영은 이미 죽었어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지영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당신들이 고아라며 발로 차던 그 사람이 바로 태양그룹의 상속녀였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한진산업 한 회장이 급히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강 이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보고.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참고로 한진산업과 태양그룹의 모든 계약은 내일부로 종료됩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양그룹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강 이사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한 회장이 애원했지만 지영은 돌아서 버렸어요. 당신들이 제게 준 고통을 이제는 죗값으로 되돌려 받으세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진산업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아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신분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복수를 완성한 거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파티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의 정체가 밝혀진 소식은 업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어요. 태양그룹 후계자가 바로 고아원 출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진산업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진산업은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졌어요. 태양그룹과의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다른 협력업체들까지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태양그룹 후계자를 그렇게 대한 회사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아. 한진산업 한 회장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윤미란도 후회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영이가 우리를 용서할 리 없어요.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원은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신분이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진산업 가족들이 태양그룹 본사를 찾아왔어요.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보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 이사님은 만날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비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윤미란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지영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영아. 동원이 급히 일어나 지영에게 다가갔어요. 강 이사라고 불러주세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니, 강 이사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윤미란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지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영아, 나도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동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줬다고요? 지영이 비웃었어요. 당신은 저를 배신했잖아요. 거짓 증거를 믿고 저를 내쫓았잖아요. 그건 엄마가 꾸민 일이었어. 나는 정말 몰랐어. 동원이 변명했지만 지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은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회장이 절실하게 말했어요. 강 이사님, 제발 우리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지영이 잠시 멈춰섰어요. 직원들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직원들 말씀이군요. 지영이 생각에 잠겼어요. 네, 맞아요. 수백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회장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지영이 오랫동안 고민한 후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회장이 급히 말했어요. 첫째, 동원 씨는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세요. 둘째, 회장님도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세요.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고아, 출신이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공개 사과문을 내세요. 한 회장이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계약은 유지해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영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한진산업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고아 출신을 차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원이 회사에서 물러나자 김민지는 그의 지위와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민지는 동원을 차갑게 버리고 다시 해외로 떠났습니다. 동원은 지영을 잃은 것도 모자라 민지마저 잃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지영은 태양그룹의 정식 CEO가 되었어요. 그녀가 추진한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태양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요? 지영이 물었어요. 예전에는 너무 착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강인함과 따뜻함을 모두 갖췄어. 진짜 리더가 된 거야.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에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거든요. 지영이 감사하게 말했어요. 지영은 고아원도 자주 찾아갔어요. 자신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영 언니, 정말 대단해요. 고아원 아이들이 지영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너희들도 다 잘 자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들의 노력과 마음이야. 지영이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최재영 선생님도 지영의 성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지영아,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정말 기쁘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야. 선생님, 저도 이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역시 우리 지영이구나. 최재영 선생님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몇 년이 더 지난 후 지영은 진정한 사랑을 만났어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주는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영의 출신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을 더욱 사랑했어요. 결혼식 날 강 회장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아빠,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아빠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완전해졌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에는 고아원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진정한 가족들이 모두 모인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과거, 시댁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지영이 혼잣말을 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강인한 여성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강지영이었습니다. 비참했던 과거는 끝났고 지영의 진짜 인생이 막 시작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질 거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어요. 사랑받는 딸이자 존경받는 CEO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은 완전한 여성이 된 거였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산들 사연이었습니다.